두 번째 시간 고객 가치 제안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견했으면 그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고객한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가치를 줄 거냐, 어떤 서비스를 줄 거냐, 어떤 기능을 제공할 거냐 하는 그 고객의 어떤 솔루션에 대한 가치를 명확하게 정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고객의 가치 제안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우리가 as-is 현상, 현재 상황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고객이 이제 그런 as-is 상태에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to be, 즉 기대되는 상황, 그걸 이제 정의를 하는 것이 as-is와 이제 기대되는 상황에 갭이 존재하죠. 그게 이제 결국 문제인데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솔루션에 대한 가치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을 우리가 가치 제안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요. 좀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empty shop 박스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박스를 이렇게 이제 물건을 담아서 이제 배송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가끔 이제 이 작업자가 이 박스 안에다 물건을 이렇게 정확하게 제품을 넣어야 되는데 이제 빠뜨리고 그냥 빈 박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컨설팅 이걸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까? 즉 뭐냐면 이 제품 박스 안에 물건이 꼭 있어야 되는데 물건이 빠진 상태에서 이게 포장이 돼서 고객한테 배송이 되면 큰일 나겠죠? 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했더니 컨설팅 비용을 1억, 엑스레이 기기 5억, 엑스레이 기기 이렇게 박스로 투시하면은 물건이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죠? 확인할 수 있겠죠? 그 5억, 합해서 6억이 들어가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 해결을 위한 이제 그런, 이게 가치 제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그런 솔루션이 필요한가 했는데, 옆에 보시면 10,000원으로 해결했어요. 뭐예요? 선풍기를 갖다 놓고 세게 틀었더니 빈 박스가 날아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냐면 문제 해결 방식의 접근인데 너무 무슨 이렇게 고가 첨단 장비가 아니고 문제 해결 본질에 접근해서 해결책을 찾으면 충분히 해결책을 찾고 결국은 여기서 이 선풍기가 제안하는 가치 제안은 뭐죠? 저렴한 비용으로 엠티 박스를 발견하는 그런 가치를 제공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 솔루션이 어떤 가치를 제공하느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가치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을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아까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제 고객의 문제 발견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관찰과 인터뷰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문제를 발견했으면 그걸 요 템플릿을 이용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럼 굉장히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뭐냐면 이거 보세요. 고객이 좌절하고 짜증내는 이유가 뭔지, 그 질문에 대한 문제가 뭔지, 그다음에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드는 것이 뭔지, 그래서 고객의 원에 대해서 문제가 뭔지 정리를 하고요. 고객이 가장 두려워하는 위험은 뭔지, 그다음에 고객이 성취하기를 두려워하는 달성하지 못하는 것, 또는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가치 제안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기능과 이점이 누락되어 있는지, 또 고객들이 흔히 저지른 실수는 무엇인지, 또 고객이 새로운 가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지. 그래서 고객의 문제를 발견한 문제를 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한번 다시 정리해서 중요도를 이렇게 정리해 보면 고객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좀 불편을 느끼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리고 무엇을 어떤 그 서비스나 기능이 어떤 가치가 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 체크리스트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거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고객의 문제를 발견하고요. 가치를 정의를 하면 그 가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이제 본인이 제안한 그 가치가 여기 보면은 해결하는 문제가 얼마나 명백한지, 그 다음에 제안이 충족시키는 니즈가 얼마나 중요한지, 해결책이 얼마만큼 흔한지, 투자 수익률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감정이고 매력적인지, 또 시적절한지, 또는 경쟁사 비교했을 때 왜 쟤는 얼마나 좋은지 등등을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대한 가치 제한을 이 체크리스트 통해서 한번 비교 분석을 해봐요. 해보면 어느 부분이 아직도 좀 부족하구나. 그래서 개선 가능성을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경쟁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의 제안이 얼마나 좋은가. 10점 만점에 해봤더니 결론적으로는 한 5점밖에 안 된다. 경쟁사 대비 제안이 아직은 이렇게 매력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개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어떤 차별화된 가치, 차별화된 서비스를 줄 거냐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해보고 발견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면서 우리의 주요 제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거기다 맨 밑에 적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향을 좀 더 반영을 해서 좀 더 나은 경쟁력 있는 가치 제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가치 제안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치 제안 캔버스라는 것을 보통 우리가 사용을 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고객이 하는 일과 페인과 개인, 고객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과 개인은 원하는 바가 뭔지 그걸 정의하고, 그럼 이 고객의 문제를 앞에서 우리가 다 이제 그 아이디어 발견하기 단계에서 이 고객의 문제가 뭔지 정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솔루션, 즉 가치 제안을 할 거냐. 그 왼쪽에 있는 박스는 가치 지도입니다. 그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냐면 프로덕트과 서비스, 고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할 거냐, 그리고 그 제품과 서비스가 오른쪽에 있는 고객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한 페인 릴리버, 고통을 해소하는 기능이 뭐고, 개인 크리에이터는 고객이 원하는 바,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 뭔지. 그래서 왼쪽에 있는 가치 지도는 다시 말해서 가치 제안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정의하는, 그러니까 솔루션 관점에서 정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지도예요. 그래서 솔루션과 그 솔루션들의 주요 서비스 기능이 뭔지를 왼쪽에서 정의를 하면은 이 가치 제안이 명확하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밸류맵은 왼쪽에 제품 또는 서비스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고통을 감소시키는 기능들, 혜택을 생성하는 기능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가치 제안을 명확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가치 제안 캔버스는 나중에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배울 때 그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밸류 프로포지션, 즉 가치 제안이거든요. 그 가치 제안에서 우리가 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서 이 가치 제안 캔버스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가치 제안을 명확하게 정의해 놓으면 나중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도 우리가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익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는 이제 고객이죠. 이 사례는 뭐냐면,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카카오 택시라든지 이 콜 택시, 그 택시 잡을 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고객이 택시를 잡을 때 행위는 뭐냐면 택시를 잡는 그 행위예요. 그래서 call 택시, find 택시, give direction, pay, 그죠?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 택시를 잡고 아니면 택시를 부르고 목적지 얘기하고 그다음에 돈을 지불하고, 이게 우리가 택시 탈 때 일반적으로 하는 행위잖아요, 고객들이. 근데 이때 이게 이제 요르단 사례입니다. 요르단, 우리나라 사례가 요르단 사례인데, 이때 그런 고객들이 불편하는 페인이 뭐냐? 이 보니까 불만이 뭐냐면 wait a long time, 오래 기다려요. 콜 부르는데 한참 있어요. 그다음 overcharged by 택시. 그다음에 요금이 막 바가지를 씌워요. 그다음에 compete with other customers,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하고 막 경쟁을 해야 돼요. 택시 잡기 위해서. unsafe drive, 택시 기사가 영 불친절하고 난폭 운전을 해요. 이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고객들한테 물어보죠. 뭘 원하냐 했더니 arrive on time,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고, fair price, 가격이 합리적이 정확해야 되고, professional, 난폭 운전사가 아니고 굉장히 프로페셔널 안전 운전자고, 그다음에 페이먼트는 여기 뭐냐면 이제 이런 현금만 하는 게 아니고 카드로 하는 이지 페이먼트,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 자, 그래?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가치 제안이 뭐냐? 결국은
택시 스마트폰 앱이에요. 앱. 우리가 하는 이제 카카오톡, 이런 카카오 택시 같은 앱 서비스를 하겠다. 이게 이제 가치 제한이죠. 가치 제한이고, 이 앱 프로덕트 가치를 제공하는 하나의 솔루션이고, 그럼 그 기능이 뭐냐면, 밑에 있는 게 뭐냐면, 페인 릴리버, 그 오른쪽에는 고통을 해소시켜주는 기능들. 그게 뭐냐면 이제 인스턴트 부킹을 바로 부킹이 가능하고, 어사인드 드라이버, 그래서 이제 부킹하면 바로 고객이 예약이 되잖아요, 드라이버가. 그 다음에 코스트 시스템, 로켓시.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합리적인 가격 산정이 가능하고요. 위에 있는 내용은 이제 뭐냐면 개인 크리에이터예요. 그래서 혜택을 제공하는 기능들이 뭐냐? 세이브 타임, 시간을 절약하고, 프로페셔널 드라이버를 지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난폭 운전을 하는지 프로페셔널 운전을 하는지 레이팅 시스템, 그 고객들의 어떤 리뷰, 평점이죠, 평점을 매겨서 그래서 이제 운전자의 어떤 서비스 질을 이제 관리하는 그런 거. 그다음에 비주얼 맵 해서 이제 우리 이제 카카오 택시 부르면 이게 지도에서 이렇게 바로 택시가 바로 근처에 있는 택시가 잡히고 그 택시가 이동하는 경로가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를 해서 어라이브 온 타임 정확한 시간에 택시가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하겠다. 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가치 제한 캔버스를 이용해서 가치 제한을 명확하게 한번 정리를 하는 것이 이제 시험 가능성 검증 단계의 첫 번째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명칭이나 글의 핵심 기능을 이렇게 한번 서비스 기능을 한번 이미지화해서 그림으로 표현해보고 그걸 통해서 내가 고객한테 어떤 가치를 제공한다. 앞에서 봤던 이제 택시 스마트폰 앱 그 서비스면 고객한테 주는 가치는 굉장히 편리성, 그다음 안락함, 쾌적성 뭐 그런 가치를 주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가격의 어떤 합리성 이런 이제 핵심 가치를 스마트 앱을 통해서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 정의, 그 다음에 그걸 베이스로 해서 고객한테 어떤 솔루션, 그리고 어떤 핵심 가치를 줄 건지 먼저 명확하게 가치 제한을 정의해라.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가치 정의된, 즉 솔루션과 가치가 정확히 됐으면 과연 이것이 정말 사업화가 가능한 건지, 수익 창출이 가능한 건지 그런 실현 가능성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다음 시간에 실현 가능성 검증, 제품 서비스 실현 가능성부터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